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1.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장 초반 약세를 딛고 1% 넘는 상승을 이끌어낸 건데요. 미국 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동반 상승한 나스닥 지수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우 지수도 1.06% 상승, S&P 500 지수도 0.84%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3월에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채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크게 흔들림 없이 하방을 다지면서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건 역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 중에서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77%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고 각 기업들은 평균 예상치를 8.2%포인트나 웃도는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 꽤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한데도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미국의 주식 시장이 밀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면 기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세 하락은 없다라는 진리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S&P 500 내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현재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연구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매입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 주가 상승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기업들의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의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주들의 가치를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별로 없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만 봐도 애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가치를 높이는 액션이 없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한참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쌓여있는 현금을 통해서 굵직한 M&A를 성사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쌓여만 가는 기업의 현금을 어쩌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물론 3년 내에 M&A를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좀 더 발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의 좋은 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주주들의 가치 향상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라도 먼저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정말 장기 투자를 할 때 최선의 선택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 오랫동안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차트를 보시면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신뢰가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장기 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이런 삼성전자조차도 아직까지 지배구조라든지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한데 하물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말이죠.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향을 국내 증시에서 고스란히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가 불안한 이유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보시면 그 지수들의 끊임없는 상승에 따라서 ETF들의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만들어내는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한 주식시장이기도 하죠.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포함이 되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미국 시장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전 세계 이 모든 증시는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SPY나 QQQ 그리고 SOXX 등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도 똑같이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ETF에 투자해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자면 현재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자,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에너지 총량은 296.8GWh였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50.3%에 해당하는 149.2GWh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2년 만에 다시 점유율 50%를 넘어선 건데요. 전년 대비 132.6%에 달하는 증감률이라고 합니다.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말이죠. 자,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약 331만 대로 2.5배 이상 급증을 한 것만 봐도 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30% 정도 감소된 중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는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대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런 점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해지고 이 배터리 시장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고객 유치가 어떻게 발빠르게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부진을 해외 수출이나 해외 진출로 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CATL을 비롯한 BYD, CALB 등 중국 내수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감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중국 이외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있는데요. 이들이 전기차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 역시 배터리 사용의 증감률 면에서는 73.6%와 99.6%로 각각 늘어났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작년 한 해는 중국에서의 폭풍 성장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꾸준히 전기차가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역시 발빠르게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별 점유율은 계속해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배터리 총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났지만 올해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은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이 발전을 하려면 중국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CATL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서 10년 만에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에 올랐습니다. 자, 중국의 제조업체 가운데서 최초로 선전 증시에서 시총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고요. 자, 현재 시가총액은 260조 원에 달하죠. LG엔솔이 118조 원 정도니까 거의 2배나 큰 시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집이 커진 거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테슬라와의 배터리 공급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면서 급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의 계약 기간을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LFP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죠.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13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의 85% 정도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CATL 입장에서 말이죠. 작년에 발표된 공장 증설 지역 역시 대부분 중국이었고요. 현재 독일이 건설 중인 해외 첫 공장과 폴란드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썰만 돌고 있는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CATL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가 있듯이 중국에서 생산된 각 완성차 업체별 전기차들의 이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025년부터 자국 내에서 75% 이상 생산된 소재로만 이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세제 혜택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자,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 한국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세를 점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모두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ETF 투자라는 것이 결국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장점인 건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2차전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국내 2차전지 ETF들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제 얼추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 반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들 기업들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